상한가 갈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장 대응하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지수 하락까지 갑작스럽게 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 연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소식이 무섭게도 1.9% 빠지면서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좀 2,600선은 지켜낸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3%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좀 올라왔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이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뜨거운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서남이 8,45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30% 등락을 또 보여줬고요. 모비스 역시도 강한 흐름 자랑을 했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 종목으로 어제 또 언급을 주셨던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오늘 방송에서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월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한 발 더 앞서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힘든 시장 대응도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항상 인사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충성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필승! 오, 네, 좋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힘찬 수익률까지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초전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초전도체 앞으로는 또 흐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지금 오늘 시장과 어제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왜 초전도체 테마 관련주들만 부각되고 상승을 보여줬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초전도체 테마가 왠지 생각에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 준비 단계까지 다가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실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초전도 현상이 과연 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거에 대한 무언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황에 제가 오늘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 초전도체 협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표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초전도 현상이 어디 상온에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궁극적인 핀트였는데, 지금 제가 주가를 봤을 때도 지금 어제 제가 초전도체 처음으로 들고 나왔었죠. 다른 전문가들 들고 나오기 이전부터 들고 나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편입되지 말아야 할 종목들도 같이
나도 초전도체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갔어야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 제가 오늘 관련주들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씌워온 종목들이 다 오늘 주식장에서 나도 초전도체다라고 우기고 주가를 상승했는데 상승하다가 윗꼬리가 더 길게 달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 가지고 나왔었죠. 제약바이오 테마인데 어제 아니죠. 토요일이 아니고 7월 31일 월요일 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뉴스 재료와 상관없이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오늘 왜 또 가지고 나왔느냐? 자랑하려고. 왜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느냐? 또 올랐으니까. 얼마입니까? 45.28%인데 수익률 잘 보세요. 오늘 분명히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점 대비가 아니냐? 나 최인성이, 막둥이는 고점 대비 안 씁니다.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러면 종가 베팅한 기준으로 종가까지의 수익률만 보여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수익 낼 수 있었겠죠. 매도했다면. 하지만 보여드릴 때는 종가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더 신임 받을 수 있겠죠. 신뢰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종가 베팅 가격 7,200원. 차트 보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7월 31일 날 월요일 날 차트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비스인데 지금부터 할 말이 많아요. 지금부터. 초전도체 테마 언제? 어제 화요일 날 제가 브리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기법과 상관없이 막둥이가 장중에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을 종목 또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겠죠. 그러면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 어때요? 어제 종가가 2,835원입니다. 2,835원인데 시간에서 어떻게 됐었죠? 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인 오늘 갭이 20%가 넘게 뜬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상황에 보통 아래 꼬리가 달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는 두 개입니다. 갭을 띄우기 전에 고점 혹은 종가 가격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내려오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건 그날 오늘의 고점, 시초가의 고점을 재차 돌파할 때는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막둥이가 형님 누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차트 매매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고돌이에요. 고돌. 고점 돌파할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수했는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 본전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고점 돌파할 때 수급이 같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호가창 보시면 보이시는데 호가창 보고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835원에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상한가는 29.98%입니다. 수익률 29.98% 동일하게 가지고 왔죠. 하지만 우리는 수익률에서 무엇을 빼야 한다? 수수료와 세금은 빼주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게요. 원익 PN인데 원익 PN이 뭐라 했습니까? 어제 덕성, 신성 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테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 동일하게 모비스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종목인데 차트 볼게요. 차트로 봤을 때 어제 종가가 9,26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률은 29.59%인데 호가가 4개가 남아있었어요. 호가가. 4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4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끝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전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넘어 있었죠. 그러면 이 전고점이 내일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지를 봐야 하는데 제가 오늘 초전도체 테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내일 갭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 테마로 확실하게 편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심지어 신성 델타테크는 뭐 하는 기업입니까? 초전도체를 하기 이전에 LG에서 납품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상한가를 보내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처럼 올라갈 게 아니라 덕성 차트처럼 제가 어제 덕성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상한가여도 지금은 잡을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덕성처럼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상한가를 가는 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바닥 구간이 아닌 위치에서 상한가를 두 방을 먹었죠.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뭡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과연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자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장에 자금이 그래서 이탈한 겁니다. 왜? 야, 말도 안 되는 장세야. 시장이 어지러운데 투자할 데가 없잖아. 근데 오전부터 초전도체 테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야, 더러워. 일단 나가자. 야, 여기 더워서 못 있겠어. 이렇게 뜨거운데 일단 나가. 밖에 나가서 냉수 마찰 좀 하고 우리 다시 들어오든지 하자라고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아무리 상한가를 가도 자금이 유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지수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 초전도체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오늘 진입하신 분들 내일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세운 시나리오가 안 맞아 떨어지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주까지 상승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상승 언제 끝난다고 봐야 되느냐? 보도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보도자료가 있는데 한국 초전도체 협회에서 만든 보도자료입니다. 그 보도자료 상에서 나와 있는 상온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는 보도자료가 바뀌어야겠죠. 진짜다라고 바뀔 겁니다. 하지만 진짜다라고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우린 이미 알죠.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뭐냐?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거. 그러면 형님 누님들은 이 종목 초전도체 테마가 주가가 상승할 때 보지 마세요. 제 종목 드릴게요. 초전도체 테마 잘못 들어가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만 잡아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배 부르니까 욕심부리다가 화 잃지 마시고 무조건 초전도 테마는 내일부터는 보지 마시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형님 누님들께서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중에 또 뭐 있었어요? 장중에 종목들을 봤을 때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그 종목들 이따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 차트 보는 방법.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내려오다 받쳐지는 자리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낮으면 매수해도 좋다. 자, 그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자리.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는 매도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수평선 황금색 선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평광색 선, 그리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이 검은색 선까지 형님 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실 때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수식 받지 못하신 분들 제가 조금 후에 선물 드릴 때 꼭 이 수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토르 기법인데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 설명 드릴 거예요.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봉이 필요한데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무엇이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종가 베팅 설명 지금부터 드릴 텐데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 황금색 빗기둥이 뜬 날이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 하는 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무엇으로? 조건 검색기로 제가 포착을 시켜 드릴 테니까 조건 검색기도 오늘 선물 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조건 검색기를 줄 때까지 꼭 기다리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 황금색 자리에서 황금색 빗기둥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 설명드릴 텐데 종가 베팅이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문 체결이 안 되고요. 첫 번째, 체결이 안 되고 두 번째 무엇이냐. 언제가 종가 베팅 시간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시간이 종가 베팅 시간인데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쳐집니다. 위아래로 블라인드가 쳐지면서 호가가 세 호가씩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3시 20분의 가격으로 지정가로 매수를 집어넣는데 이 3시 30분에 주가가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여기에서 체결이 안 되겠죠. 왜? 지정가의 가격은 3시 20분의 가격이고 3시 30분의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 무엇?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가를 시정가로 바꾸지 못하시는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형님, 누님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네네. 근데 매수를 하는 거는 뭐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네. 해서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매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중요하죠.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매도 타이밍은 사람 손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정확하고 또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 제가 들어오시면 알려드려요. 뭐냐면 자동 매도 주문입니다. 자동 매도 주문인데 일정 퍼센트, 자 여기 써드릴게요. 일정 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여기 이 선이 바로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으로 보시죠. 일정 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상승한 적 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구간에서 자동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바로 HTS 상에 있는데 모든 증권사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 뭐예요? 토르 기법은 3% 수익을 무조건 챙겨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가토르 기법은 이와 반대로 5%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3% 이상 상승했을 때부터가 형님, 누님들이 계좌를 관리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에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매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6%가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6%에서 매도를 한다 해도 우리는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까지만 올라가면 그 종목은, 매수했던 종목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정이니까 리스크 얼마일 것 같아요? 글쎄요. 이렇게 그래도 자동으로 매도하면 리스크가 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동 매매라고 하면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까 한 10%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0%인가요? 0%. 3%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알아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매매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손실은 보면 안 되니까 형님, 누님들 보세요. 초전도체 주가 상승한다고 오늘 따라 들어가신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테마, 에코프로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셀트리온도 있었고 들어는 가시잖아요. 잘 보신단 말이에요. 종목 보시는 눈은 정확해.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막 마이너스 70%, 80%까지 손실을 보신 형님, 누님들이 계셔서 그러면 이 손실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간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매도하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뽑아도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수익 구간이 왔는데도 막 어떤 분들은 수익 구간이 30%가 넘었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왜 매도를 못하냐고. 못하는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줄 모르시고 또 그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매도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다 리스크 제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던 3%만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왜?
3% 올랐다가 6% 빠지면 우리 몇 %에서 손절하는 거예요? 0%에서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3%에서 손절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팔았으면 마이너스 3%에서 절반 남은 거 팔면 0이야 0.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형님, 누님들.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걸어놓으면 주가 올라가면 배부르게 팔면 그뿐. 근데 3%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면 본전에서 나오면 그뿐. 근데 3%도 수익 구간이 오지 않고 내려간다면 원칙적인 손절 자리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갈 테니까 그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선물 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은 수식관리자입니다. 형님, 누님들이 매도를 못하시고 매수를 못하시는 첫 번째 이유, 제 오색선이 없으셔서 그래요. 매도는 언제 하면 됩니까? 파란색 선에서 하셔도 되고 토르기법이 황금색에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에서도 하셔도 되고 다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매수는 어디예요?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낮거나 아니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토르기법의 종목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들을 형님, 누님들 차트에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수식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 수식을 받아가시는 것만으로도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시면 설정하는 방법 끝까지 안내해 드릴 거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다 이 수식을 차트에 표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현정 앵커님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 수식, 차트에 표현하는 수식 또뿐만 아니라 토르 기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보이는 작은 네모 박스 보이실 겁니다.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 뜨거든요.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초전도체 관련주 짚어주셨던 이 장바구니 종목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지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초전도체 테마를 장바구니에 한 종목도 안 담아왔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방송 한 번, 두 번 보신 거 아닐 테죠? 근데 오늘 초전도체 테마 종목 내일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위험을 안고 매수할 필요는 저는 못 느낍니다. 차트쟁이로서 말이죠. 자, 그래서 가져온 첫 번째 종목 셀바스 AI인데 AI 챗 GPT 메타버스 테마로 엮여 있고요.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지금 지자체랑 공공기관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셀바스 뭐 가져왔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울트라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미국 FDA 승인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지난달 12일에 셀바스 AI와 헬스케어가 같이 누구랑? 울트라사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차트 위치가 셀바스 AI만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관련주들은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알체라 등이 있는데 여기에 상보랑 위메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안 돼요. 왜? 얘네는 지금 주가 상승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초전도체로 하고 있어요. 상보, 위메이드, 이 종목들. 위메이드는 또 뭡니까? 게임 개발사죠. 그런데 지금 왜? 뭘로 올라가요? 초전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그냥 큰 형 손 잡고 올라가려고 주가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초전도체 테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걸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와 상관없는 기업 보실게요.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주가가 바닥을 만든 이후에 토르 기법이 떴었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의 위치 나쁘지 않다. 왜?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줄어들었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윗꼬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양봉으로 끝난 것만으로도 땡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음봉으로 나온 종목들 꽤 많았지만 이 종목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에 가산점이 붙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리토는 어때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뭔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갭을 뜨면서 음봉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붙어버렸죠. 거래대금이 붙었으면 이 친구는 뭐예요? 내일 초전도 테마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터지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왜? 시장의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뭐 있었습니까? LS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전기 관련주들. 왜죠? 전기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그 외에 주가를 상승시켰던 종목들은 왜 거래대금이 붙었냐? 웬만하면 다 초전도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체라 볼 텐데 알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이제서야 뭐가 나오려고 하는데 알체라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 거래대금이 안 붙었어요. 안 붙었는데 캔들 모양은 어떻느냐?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 그러면 셀바스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셀바스 AI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만 보셔야 되는데 뭡니까? 지금 주가 위치 전고점까지 아직 30% 정도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상황에 오늘 거래대금도 줄면서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면 셀바스 AI는 뭐만 기다리면 돼요? 초전도체가 허황된 꿈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한다면 버틴 만큼 더 힘차게 껑충 도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셀바스 AI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종목 관리 참 잘했다라고 저는 봐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거래대금도 안 터졌다. 이런 상황이면 있잖아요. 저는 이거 토르 기법의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캔들만으로도 저는 진입을 합니다. 캔들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캔들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저는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매수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매수를 조금 꺼려하는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괜히 모험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르 기법도 안 떠요. 토르 기법이 뜨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토르 기법은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여기서 2차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초전도체는 누군가의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오늘 토르 기법이 몇 종목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오늘 종목이 2개는 떴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선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36,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뭐만 보면 돼요?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왔던 그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항선과 같은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가격 구간이 오면 우리는 전량 매도해도 괜찮지만 전량 매도하기는 좀 아깝다. 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매도할 자리랑.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오는 수급의 상승도 같이 한번 맛을 보고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한참 또 AI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수급이 몰릴 섹터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근데 초전도체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네. 좋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 2차 전지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로 초전도체는 살짝 건너뛰고 AI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AI가 시장을 한 번은 주도할 겁니다. 지금 워낙에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다음에 AI가 아니라 2차 전지 테마가 지속되는 그 사이사이에 AI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과 석권하고 있는 건 2차 전지가 제일 큽니다. 근데 AI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어요. 시장이 좀 더 커지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더 주도할 텐데 이 주도하는 끝자락이 아니라 주도하는 중간에 무언가 하나 테마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 테마는 바로 형님, 누님들이 잘 아시는 폐배터리 테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부터 10년 이상, 그 이상 분명히 갈 겁니다.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어떻게 상온에서 개발이 됐다라는 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2차 전지 계속 랠리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랠리가 이어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AI만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반도체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반도체도 있을 거고 AI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LS도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테마들은 널려 있어요. 아직까지 숨죽이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큰 그림은 2차 전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약간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시장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우상향 속에서도 고점과 저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승할 거다라는 거.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큰 부상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니라 2차 전지 랠리가 어느 정도 좀 꺾이는가 싶은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각이 엄청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본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인데 시스피아. 이 시스피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시스피아가 지금 하려는 게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되고자 해요. 누군가가 CB투자도 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지금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피아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폐배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운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폐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검증해주는 검사 기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SK나 LG나 그 외의 기업체들 앞마당에 지금 널려 있는 이 폐배터리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아직 부각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2차 전지 테마가 지속되는 와중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무엇이냐? 검사기관이 아니라 이동하는 기업의 테마가 나오겠죠. 뭘로 나오겠습니까? 배터리 운송 테마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운송 테마가 나온 이후에 뭐가 나온다? 바로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 테마가 나올 거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현상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뛰어들 거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어요. 소각을 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상승을 해. 근데 그 기업이 폐배터리랑도 관련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들 보시면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2차 전지 다음에 현정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랑 반도체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는 폐배터리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시장 안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어떤 뉴스인지 폐배터리랑 진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사님, 그 폐배터리를 앞으로 좀 큰 그림으로 그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살짝 아까 종목 힌트를 주셨거든요. 시스피아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시스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나요?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릴 시기가 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종목 인지 디스플레이인데 인지 디스플레이는 LCD 부품 소재 테마예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인지 컨트롤스가 인지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가 더 높은 모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인지 디스플레이랑 인지 컨트롤스가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관련주들 보시면 기가 막혀요. 상보, 한양-ENG, 비아트롬, 미래컴퍼니 이 종목들 오늘 다 뭐로 올라갔습니까? 초전도체 이해가 되세요? 장바구니에 담아왔지만 그나마 초전도 물이 덜 든 종목 가져온 겁니다. 그래야 하락한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하락할 테고 그 외에도 인지 디스플레이는 LCD와 삼성전자랑 계약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차트 보여드릴 텐데 상보 보세요. 오늘 22% 상승을 했죠. 거래대금 많이 붙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질 않아요. 고점에서부터 빠져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한테는 검은색 지지선이 떴던 종목이다라는 거. 하지만 진입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양 ENG인데 혹시 종가 보셨나요? 종가 베팅 시간에 몇 퍼센트 올렸는지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나 갭을 띄웠어요. 4%나. 한양 ENG 오늘 장중에 초전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종가를 4%나 더 올려서 22%에서 끝냈는데 과연 이어지는 랠리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비아트론도 보실게요. 비아트론 오늘 5%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초전도 관련주로 엮이려면 미리 작업을 했어야지. 뉴스를 내든 뭐 하든 작업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반응이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5%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전도체 관련주가 동반 하락하면 이 종목은 5%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비아트로는 지금 당장에는 상황이 좋습니다. 다른 것들 엮여 있는 게 있어서 하지만 초전도가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전고점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이 초전도체만 잘 이겨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트로는 노란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컴퍼니인데 미래컴퍼니도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언제입니까?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종가가 어디예요? 전고점보다 아래에서 끝났죠. 발 잘못 디딘 거지. 초전도 관련주로 엮이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투자했던 기업들이 야, 얘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발 뺀 거야. 그러면서 거래대금까지 터져줬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덕성이나 그 외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하락할 때 얘네들은 더 빨리 하락한다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 지금 무섭거든요.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법으로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종가가 전고점보다 낮게 끝나면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미래컴퍼니가 초전도 관련주들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전고점을 찍고서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야 미래컴퍼니 초전도 관련주 아니야? 근데 쟤 왜 혼자 내려가? 그러면 다른 초전도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끝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잘못 엮이면 대장주들 마찬가지로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볼 건데 왜 봐야 돼요, 얘는? 왜 봐야 됩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위치에 있고 오늘 15%를 띄우면서 거래대금도 붙어줬는데 LCD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협력사라는 것과 인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인지 컨트롤스의 자회사라는 게 가장 큰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미 최근에 급락을 하기 이전에 횡보 구간을 그렸던 이 자리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전도체랑 엮여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를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보시면 2,585원까지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 하지만 오늘 상승은 초전도 관련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계약된 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LCD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초전도 관련주로 올라갔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인지 디스플레이나 인지 컨트롤스 대표라면 저는 이 방법 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지금부터는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제 조건 검색기를 드릴 겁니다. 왜? 지금부터 설명드릴 토르 기법에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토르 기법의 종목을 포착하려면 이 조건식이 있어야지만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건 검색기 드릴 텐데 조건 검색기는 좀 빨리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차트에 표현해야 하는데 어떻게 차트에 표현하느냐, 어떻게 H테스트로 이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 자료집에 내용이 있지만 어려우신 형님 누님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망치를 바로 들어볼 거예요. 바로 들 건데 오늘 가져온 첫 번째 토르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가상화폐 테마인데 오늘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펀드 간접 투자를 통해서 두 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로 가상화폐 테마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통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두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비트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다?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서 수익이 나오면 인베스트 회사들은 거기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SCI 평가 정보 등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 최근에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가 않은데 이 종목을 왜 가져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종목들 관련주들 차트 보여드릴게요. 위메이드.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은 우리는 매수 안 한다. 형님, 누님들과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 위메이드 맥스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을 땐 진입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SCI 평가 종목 조금 다릅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이 종목은 우리가 언제 들어가요? 한 번 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SCI 평가 정보는 개별 종목으로도 진입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뜨거운 종목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 안 뜰 줄 알았어요, 한 종목도. 근데 떠줬다는 겁니다. 언제 떴습니까? 바닥에서 심지어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떴느냐? 뭐가 떴습니까? 깡! 토르 기법이 떴죠. 토르 기법이 떠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다. 뭐 하면 된다? 종가 베팅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승하면 3%에서 수익 보고 남은 물량은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 되고 3% 상승하고 다시 이탈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6% 정도 내려올 때까지 버텨볼 수 있으니까 지켜보면 그뿐. 그런데 토르 기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3% 이상의 수익을 보여줍니다. 제가 7월 달 통계치를 내봤는데 85%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남은 종목 손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동 매매를 통해서 손절할 거니까 나머지 15%의 종목을 손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85%의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종목이든 토르 기법이 뜨면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정 앵커님한테 질문 드릴 거예요. 네. 뭘 질문 드릴 거냐면 제가 만약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현정 앵커님한테 이 종목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떻게 사야 되죠, 우리? 종가 베팅으로 사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야, 오늘 제 얘기 끝까지 잘 듣고 계시네요, 우리 앵커님.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종목 보여드릴 건데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뿌듯했다라는 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와 철도 테마인데 휴대용 엑스레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기업인 오톰과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국내 유일 엑스레이 영상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로 3등급 의료기기를 획득한 기업이에요. 어디가? 오톰이. 그러면 여기에서 의료기기 3등급은 건강 상태 유지와 진단, 치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는 KOTC인 장외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메디콕스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기업 어디? 오톰이다라는 거. 그런데 오톰은 메디콕스와 M&A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주들이 파워로직스, 원익 P&E, 비치로테크는 뭐다? 초전도 관련주니까 관련주 볼 필요 없지만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파워로직스 600일 차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한가 갔어요.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자, 두 번째 종목 원익 P&E인데 마찬가지 상한가 갔습니다. 거래량 터진 적이 없는 역대급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뭘로? 초전도로.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비치로테크인데 비치로테크는 24.33%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 마찬가지로 붙어줬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전도 관련주들이 과연 상승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비치로테크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메디콕스를 왜 뿌듯하게 가지고 왔느냐?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만 뜨면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토르 기법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보자는 거죠. 언제예요? 언제? 최근에 뜨고 나서 3% 수익 구간 이미 줬는데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와중에 오늘 기법이 떠서 종가 베팅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시간의 단일가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의 종가 때는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이 토르 기법 정말 확실하지 않나요? 최근에도 비만 관련 테마 종목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들고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은 뭡니까? 토르 기법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가 자금을 집어넣던 뭘 하던 뉴스를 띄우던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상승 추세에 매수를 하면 뭐가 동반된다? 뉴스가 동반된다라는 사실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말씀드리죠. 메디콕스가 오늘 또 한 번 그런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거. 그러면 토르 기법을 종가 베팅에 매수하면 언제든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에서 물량 한 절반 정도 미리 팔아놔도 내일 마이너스 10% 내려가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뭘 해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포착이 된 종목을 장중에 사는 게 아니라 종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종목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바라봐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루에 1시간씩 형님, 누님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오전에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관점은 뭐냐면 형님, 누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제가 해드리는 얘기와 뉴스가 진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마찬가지로 장중에 매수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꽉 차신 형님, 누님들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을 포착해서 제가 종가 때 말씀을 드려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상승한 종목들은 익절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서 익절을 해야 할 거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반대로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손절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겠죠. 그 방법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자, 오늘 토르 수식과 토르 검색기 첫 번째, 두 번째 선물을 드렸죠. 세 번째는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64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드릴 건데 이 자료집은 뭐 매번 말씀드려도 참 이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제가 10년 넘게 매매하면서 지켜봐왔던 차트의 캔들들, 그 캔들들과 그 캔들들이 떴을 때 주가가 어떤 식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64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온 건데 이 자료는 솔직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장중에 분석해드리는 자료가 하루에도 이렇게 자료로 만들면 1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만 같이 하셔도 어떻게 된다? 이 자료집 형님, 누님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료집을 받는 방법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텐데 현정 앵커님 오늘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노란톡에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현정 앵커님이 소개해 주시는 제 기법, 제 자료집 같이 한번 받아보세요. 네, 감기가 걸리긴 했지만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중 대응 함께 하고 있는데 소통도 참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열려 있고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소통 이어가 주실 거죠?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내일장은 더 똑똑하게 투자 전략,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